이번 시간에는 그림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림의 발달 단계가 뭐가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발달의 과정, 특히 아동들과의 미술치료 장면이라면 그 그림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아동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표현이 적절한지,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발달 과정 혹은 발달의 단계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그림으로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술치료 현장에서 그림 발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꼭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성인기의 내담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들, 그러면 성인과 그 미술 발달은 크게 그 소용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접목되는 게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기에도 어떤 발달 과정에 표현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동 발달의 과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아동 발달, 아동 미술 발달에 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미술 발달의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축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어쩌면 제가 준비한 내용도 제대로 다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꼭 복습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외워야지, 뭐 이 단계를 막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무슨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외운다기보다 계속 끊임없이 훑어보시면서 익숙하게 익히시는 것이 아마 그 현장에서 그림을 보실 때도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술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아동의 그림은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림의 발달적 특성을 통해서 인지 발달과 지각에 대한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림의 발달 과정, 뭐 예를 들면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연령으로 보자면 도식기의 아동인데 아직도 막 남화를 그리고 있어요. 이 친구는 뭐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영역은 있죠. 그러나 이제 통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미술 발달 단계를 보면 인지 발달에 어느 정도 그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지 발달과 지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또 창의성과 지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지능의 척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 발달, 인지 정도를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정도라 그 도구가 된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창의적인가, 혹은 얼마나 소극적인가, 또 그 표현을 대하는 이 내담자의 반응이 어느 정도의 그 인지 수준이나 아니면 표현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 그 미술 발달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제 색, 또 형태, 크기, 그림의 내용, 또 그림을 그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미술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그림, 미술 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는 로헨펠드라는 그 학자가 세운 이론을 가장 뭐랄까 보편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뭐 조금씩 연령대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거나 단계가 중간중간 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 여러 그림 발달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로헨펠드의 발달 단계가 연령별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미술치료 쪽에서는 이 로헨펠드의 그 미술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가지고 주로 그 미술 발달 과정, 발달 단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헨펠드의 발달 이론, 미술 발달 이론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 또래 집단기, 의사실기, 결정기,
워낙은 이렇게 6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엔펠드는 이 미술 발달 과정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청소년기의 미술 특징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또 요 이후에 참고 자료로도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서적을 한번 탐구해 보신다면 훨씬 더 풍부한, 풍족한 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요 시간 안에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마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 내가 다 받아들이겠어, 이걸 다 내가 먹어버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겠지만 듣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그럼 눈꺼풀은 자꾸 덮어지고 고개는 자꾸 떨어지고 머리는 계속 저기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나고 뭐 어디서 옆집에서 나는 그 음식의 향기가 나고 정말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맥락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자세한 부분들도 찾아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로엔펠드의 발달 이론, 미술 발달 이론을 보면서 또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와 그 연령,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나누기부터 이렇게 쭉쭉 말씀드렸던, 다시 자세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준 연령이 있어요. 근데 그 연령이랑 아주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누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나누기가 짧게 갔는데 뭐 이후에 도식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도식기에서 무슨 또래 집단계나 의사실계로 뛰어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아주 짧게라도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비슷한 연령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 꼭 그 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인지적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발달이 너무 빠르다,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봐, 뭐 이렇게 약간의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달 단계의 어떤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지만 모든 발달을 거쳐 지나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난화기. 이 난화기가 이제 자기 표현의 첫 단계,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약간 낙서하는 시간, 낙서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난화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미술 발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2세에서 4세 정도의 연령대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 그래서 정말 첫 시도,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하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기에 그 근육 활동, 그 경험, 또 마구 그리는 선들에서 시각적으로 또 조절되는 거, 자기가 자극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후에 그 미술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난화기 때 충분히 좀 경험을 했던 그 아동들이 이후에 어떤 미술에서 그림을 잘 그리고 뭐 발달이 빠르고 라기보다 표현에 있어서의 두려움, 표현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태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게 아마 이 난화기를 좀 잘 보내야 하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난화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나눠져요. 그래서 초기, 제일 처음에 있는 난화기, 제일 처음에 표현되는, 나타나는 난화기를 마구 그리는 난화기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질서하고 조절되지 않은 선들로 마구 휘둘러 낙서하듯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림들. 보시면 뭐 정말 그냥 뭐 2살, 3살 정도 친구들이 그 그림 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뭐 볼펜이든 연필이든 이렇게 마구 잡고 정말 마구 그리고 뭐 종이를 찢기도 하고 하는 형태, 이제 처음 뭔가를 붙잡고 그린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표현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때 나타나는 표현들은 정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표현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 행위, 그 과정에 집중을 하셔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아동이
뭔가 작업을 하는구나,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그림을 그리는구나, 표현을 하는구나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조절된 난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손과 눈의 협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려지는구나, 무엇인가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내 손이 움직이는 것과 그림이 표현이 되는 거, 뭔가 그려지는 과정이 생긴다라는 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는 건 시각과 이 손의 움직임에 이제 협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막 이제 마구 그리는 나나기처럼 막 아무렇게나 그리다가 또 작게 막 한 곳을 파보기도 하다가 크게 뭐 몸을 움직여보기도 하다가, 또 이때 되게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종이를 그리다가 옆으로 찍 하고 삐져나갔을 때 다른 곳에 그려지는 것들에 또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런 조금 협응이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그런 나눠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눠기의 마지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을 붙이는 나눠기. 이제 막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 그림에 막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런 상징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름을 붙이고 막 상징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정말 그냥 막 동그라미 몇 개를 막 그려놓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명확한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급하고요. 이때에는 이제 뭐 또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죠. 굉장히 또 빠르게 발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때 그래도 이제 뭐 자기가 뭔가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그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눠기에는 우리가 그 다양한 재료를 경험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뭔가 연필이나 좀 딱딱한 재료들이 아동의 이 그림이나 어떤 표현들을 좀 방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자유로운 재료, 뭐 흙이나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그리기 재료 중에서도 조금 무른 크레파스 같은 것들을 꼭 줘야 한다. 연필이나 색연필 같이 딱딱한 재료를 먼저 시작하면 뭔가 이 방해를 받거나 그리는 형태들이 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조금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조금 다양하게, 그렇다고 뭐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다가 아동들이 특히 좋아하는 재료들, 본인이 선택하는 재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좀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때로는 뭐 크레파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볼펜 같은 좀 딱딱한 재료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뭔가 형태가 없는 그런 재료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렇게 좀 제시해주는 것이 사실 이 나눠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선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 그 처음 시작하는 나눠기 말고 이제 이후에 이름을 붙이는 나눠기 정도까지 해서는 이제 정말로 형태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런 형태를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본인이 충분히 선도 그리고 뭐 형태도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버려둬라 라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굳이 엄마는 동그란 얼굴에 눈이 이렇게 두 개를 동그랗게 그려야 해, 뭐 이렇게 찢어지게 그리면 눈 같지 않아, 뭐 코도 세로로 그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적 이미지를 제시해 주시기보다 그냥 본인이 조금 창조적으로 자기의 이미지와 시각과 손의 어떤 협응 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형태를 창의적으로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나눠기에서 가장 좋은 미술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는 것, 아마 나눠기에 가장 필요한 것일 테고요. 그리고 지켜봐 주면서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근육 운동과 시각의 협응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손이 움직이면서 눈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라가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발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달은 이제 미술 발달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발달에서도 이 손과 어떤 운동 기능과 시각이 협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게 이 그림을 막 난화를 그리면서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외부 세계가 잘 연결되도록 돕는다. 이건 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창조적인 어떤 창의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난화기에서는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 또 알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시기에는 충분히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표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이를 수는 있지만 이제 요 다음 전도시기에서 또 이제 점점 필요한 영역인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적인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막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집에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걸 막지 말고 뭐 1년에 한 번씩 도배를 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막 그 거실이나 방에 막 벽에 막 낙서가 엄청 돼 있는데 막 그걸 되게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또 취향의 문제기는 하지만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절 능력에 이제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 미술치료가 발달 단계에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창의성을 강조하다가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 작은 공간을 제시하는 거는 저도 반대지만 좀 큰 공간을 제시하더라도 바운더리, 테두리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에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책상 위에 사절지를 올려놓는다 도 좋지만 바닥에서,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기 어렵다면 바닥에서, 그러면 바닥에서 무조건 아니고요. 뭐 조금 큰 종이를 깔아주시되 올라가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은 가능하지만 그 종이, 제가 되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이 테두리에 그 색 테이프를 둘러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 테이프를 둘러줘서 넘어오면 혼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색깔 넘어왔네, 안에서 그리자. 색깔 넘어왔네, 안에서 그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옆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옆으로 막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지워보시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운더리를 결정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시해주는 것. 근데 바운더리를 너무 작게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조금 넓게 충분히 제시를 해주시지만 경계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난화기의 다음 단계인 그 전도식기 단계죠. 이 전도식기 단계는 이제 4세에서 7세 정도의 연령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식기, 그러니까 도식이 나오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현의 첫 시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 처음으로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 또 마음속의 이미지와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가 뭔가 관계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걸 그리면 그림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막 그냥 그렸는데 보니까 내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렸더니 엄마 얼굴이 됐네. 그렇다면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면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걸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는 어떤 이미지와 내 마음속의 형상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 연결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고 또 그 대신 이제 그 형태가 아직은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진 않죠. 그 많이들 아실 텐데 졸라맨의 형태가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너무 졸라맨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졸라맨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람처럼 모양이 되는 거죠. 막대 사탕 사람 그런 모양도 이제 이 시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시기의 창의적 표현은 이제 같은 대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 시기에 되게 대표적인 창의적인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유연하죠. 도식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같은 대상이지만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엄마지만 오늘은 빨간색으로 엄마 막대 사람으로 엄마를 표현하기도 하고 내일은 졸라맨 검정색 졸라맨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것은 다 나의 엄마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 같은 대상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때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 제 설명들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막 얼굴 안에 엄청 큰 눈과 입은 있는데 눈썹은 막 얼굴 밖에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막대 사람 그림이라고 하죠. 막대 사람 그림들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 시기에서의 또 약간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전도 시기에서는 그림의 주제가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자신과 자신의 그림,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해가는 그런 시기. 여기서 외부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하자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아닌 이외의 환경들을 모두 통칭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표현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의 그림이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아시죠? 그 표현을 할 때도 뭐 꼭 그림 설명이 아니라 자기 표현을 할 때도 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날까?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림 표현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나, 그리고 내가 보는 엄마, 내가 보는 아빠, 내가 보는 우리 집 이런 식으로 모든 시점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나와 외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색은 아직은 색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색은 조금 더 지금은 아직 형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왜 이렇게 색을 많이 안 써?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색을 별로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때는 색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반응하는 것들 위주로 제시해 주신다면 훨씬 창의적인 표현들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 시기의 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후에 또 도식기부터 또 쭉쭉쭉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우리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